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저버 TRT UFC 렉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정영 선수가 오늘 산토스라는 분을 상대로 판정패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번에는 하이드 아밀한테 TKO 패를 당하고 이번에는 판정패를 당해서 UFC에서 2연패를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좀 의외로 해외 팬들도 이정현 선수의 인스타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욕을 하는 뭐 그런 좀 신기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선수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스타는 아닌데 또 그리고 이정현 선수 인스타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또 그리고 이정현 선수와 경기가 파이트 패스 언더카드의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근데도 해외 팬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와서 뭐 은퇴하라 너는 재능이 없다 이런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볼 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게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해외 팬들이 딱히 관심을 안 가졌을 법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근데도 해외 팬들이 굳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이게 UFC 공식 인스타에서 이정영 선수가 패배했는 걸 올렸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해외 팬들이 뭐 이정영은 뭐 재능이 없네 너는 딴 데 가라 뭐 이런 거를 달았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정영 선수 인스타까지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댓글 달았다. 요거는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거를 승찬한테 전해들은 해외 팬들이 악플을 많이 적었다는 걸 전해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해외 팬들이 그만큼 이정현 선수한테 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승패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해오는 사람인데 무조건 이겼다고 찬양을 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졌다고 무조건 너무 안 좋게 평가하고 비판을 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단순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겼는데도 상대가 그냥 너무 못해서 이긴 걸 수도 있고요. 졌는 것도 상대가 너무 잘해서 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겼으면 무조건 찬양하고 졌으면 무조건 바보 취급하는 건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번에 이정영 선수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디차 코치와 좀 떨어져라. 요게 뭐 굉장히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비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도 뭐 제가 과거에 뭐 에디차 코치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뭐 근데 그때와는 다른 근거로 에디차 코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번에 이정현 선수가 졌는 거에 대해서 80% 이상의 책임은 본인입니다. 저는 에디차 때문에 진 건 아니라 보고요. 이정영 선수가 상대보다 그 뭐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됐다 볼 수도 있고요. 이정영 선수가 상대보다 그냥 약해서 졌다고 봅니다. 에디차 때문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자, 왜냐? 이정영 선수가 에디차 코치랑 훈련을 하는 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정영 선수는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달 캠프를 한다 치면은 한 80%는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이제 미국 가가지고 파이트 레디가 가셔가지고 이제 에디차 코치랑 훈련을 하시는 거지 이게 에디차 코치랑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디차 코치랑 이정현 선수가 모든 캠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준비를 했는데도 이제 2연패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디차 코치한테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에디차 코치는 이정현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훈련은 거의 한 7-80% 하고 나머지 20% 정도 그냥 뭐 가다듬는 거 이런 걸 에디차 코치가 하는 건데 근데 가가지고 2번 졌다고 그걸 에디차 코치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요것은 이번에 이정현 선수가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졌는 거 이유는 에디차 코치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상대가 더 잘해서 진 거고요. 이정현 선수가 상대보다 실력이 낮아서 진 거고요. 뭐 경험치가 낮아서 진 거고요. 뭐 판단력이 낮아서 진 거고요. 준비가 뭐 미흡해서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준비가 부족했고 뭐 실력이 부족해서 진 거지. 에디차 코치 때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막 맨날 지면은 막 코치 탓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실제로 코치 타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론다라우지 코치가 있거든요. 그 에드먼 타바디안이라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는 진짜 쓰레기가 맞아요. 그 코치 밑에는 들어가면 다 그냥 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막 에디 차미체 들어가는 선수들도 다 망한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고 아니 사람들이 이제 정찬성 선수 에디차 코치 밑에서 뭐 오르테가 젓는 거, 브로카 젓는 거, 할로웨이 젓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에디차 코치가 뭐 안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럼 이겼는 건 뭔데요? 이겼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그 모이카노 1라운드에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1라운드에 기가 막히게 뭡니까? 그 부산에서 그 에드가 잡고 그때는 또 막 타이틀샷 가야 된다. 정찬성 너무 강해졌다. 막 이래놓고 이제 막 지니까 이제 또 다 에디 탓이다. 에디 차 코치 탓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탓을 뭐 1%, 2% 이렇게 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에디 차 코치한테도 최소 1%의 책임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 모든 책임을 에디 차 코치한테 넘길 만큼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정현 선수가 졌는 패배 요인 저는 두 가지라 보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있었기에 두 번째도 뚫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고 두 번째는 레슬링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정현 선수가 1라운드 한 3분 때부터 상대가 페이스가 높으니까 그때부터 좀 지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1라운드에는 막 그 레슬링을 걸었는 걸 다 막아냈습니다. 1라운드에는 싱글렉 잡아가지고 막 다리를 엄청 높이 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렸는데도 그걸 다 막아내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와 테디가 굉장히 좋은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 저 다리를 저렇게 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데도 저걸 막네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깎이면서 이제 레슬링도 2, 3라운드에 통하기 시작하면서 졌는데요. 저는 뭐 1라운드는 아무래도 이정현 선수가 조금 더 잘했다 보기 때문에 1라운드는 이겼다 보고 2, 3라운드 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요것도 뭐 이정현 선수가 훈련이 부족했는 거고 경험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체력이랑 요런 거는 저는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이게 계속 이정현 선수 한국 선수가 그러니까 비교적 신인인 선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선배보다 뭐 조금 뭐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주거나 지거나 이러면 맨날 막 선배랑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배는 최도호 선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정현 선수가 저번에 졌을 때도 막 최도호 선수랑 비교를 하면서 최도호가 뭐 이정현이 지는 걸 보면 최도호가 얼마나 높은 선수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는데 아니 그 비교를 하려면 최도호 선수가 하이드 아밀을 이겼어야지 그 비교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이드 아밀이랑 최도호 선수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은 어쩌면 최도호 선수가 하이드 아밀 따위는 이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드 아밀이랑 최도호랑 지금 하면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딱 생각해보면 반반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이드 아밀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최도호 선수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실하게 최도호 선수가 하이드 아밀 따위는 이기지 이런 경기는 절대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드 아밀이 초반에 이제 이정현 선수를 KO를 시킨 걸 보고 아무 상관없는 최도호 선수를 이제 막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 비교는 굉장히 잘못됐다 보고요. 이번에 지고 나니까 또 최도호 선수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물론 최도호 선수가 아무래도 오늘 산토스는 이겼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또 그 비교는 잘못됐는 게 최도호 선수는 UFC에서 지금 몇 년입니까? 뭐 6년, 7년, 8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 횟수도 훨씬 많고요. 최도호 선수도 이제 3연승을 하다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3연패인가 4연패를 했는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단 말이죠. 이 둘을 이렇게까지 두 선수가 똑같이 데뷔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한 사람은 뭐 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 비교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만 최도호 선수랑 이정현 선수랑 비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이정영은 이정영은 못하네 최도호는 잘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작에 저는 하이드 아밀이랑 최도호 선수랑 하면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정현 선수를 향한 요 비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졌으니까 뭐 욕은 할 수 있다만
네, 보면 대부분 댓글들이 뭐 이정현 선수 뭐 실력이 없다 하면서 뭐 국내 단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경기 끝나고 나서 평가가 무조건 승패로만 따져지면 안 됩니다. 이겨도 상대가 찻밥이라서 이긴 걸 수도 있고요. 저도 상대가 너무 잘해서 진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찬성 선수가 볼카nov스키한테 졌던 거 그거 압도적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자 물론 정찬성 선수가 조금 더 잘했을 수도 있다. 그건 맞지만 저는 그 경기는 졌는 거는 그냥 볼카가 너무나도 잘해서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정찬성 선수가 그때 막 스텝을 안 밟네 하면서 막 욕을 엄청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물론 정찬성 선수가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너무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사람들이 너무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거라 봅니다. 저는 자 지난 경기 하이드 아밀 경기는 좀 평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한다만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상대가 좀 잘해 보이거든요. 그 상대가 또 이제 팀도 강자들 엄청 많은 팀에서 훈련을 하더만 이러면 이제 막 그 뭡니까 이정현 선수도 파이트 레디 가가지고 훈련하지 않았냐 그 파이트 레디에서 그 뭐 뭡니까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훈련을 거의 한 7, 8할 정도 하다가 그거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랑 이제 그 차롤이 있는 캠프에 1년 내내 있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체급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체급 정도는 좀 실력 차 많이 나고 경험치 차 많이 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체급 차이 한 체급 차이 나는 선수한테 졌다고 뭐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실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 생각. 그냥 여러분 상대가 진짜 잣밥인데 이정현 선수가 이런 경기력 나왔었으면 저도 이정현 선수가 솔직하게 좀 UFC 레벨이 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딱 제가 봤을 때 이정현 선수는 잠재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예. 제가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이기긴 했는데 잠재력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높진 않은 것 같은 애라는 선수가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이정현 선수는 지금 2연패를 하긴 했는데 잠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가 격투기에서 뭐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맷집이랑 레슬링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맷집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 하이드 아밀전에서 뭐 쓰러지지 않는 걸 보고 맷집이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건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선수들마다 이게 데미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선수는 쓰러지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서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는 뭐 낙다운을 잘 당하고 어떤 선수는 뭐 낙다운은 잘 안 당하지만 한 번 낙다운을 당하면 회복을 못하는 선수가 있고 근데 또 낙다운을 잘 당하지만 회복을 잘하는 선수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맞았을 때 뭡니까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현 선수가 그때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맷집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그거를 맞고 반응을 못할 정도로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거기 서서 반응 못하고 그냥 맞고 서 있는 거는 딱 맷집이 거기까지라는 거거든요. 그 무력화가 된 거 아닙니까? 꼭 안 쓰러졌다고 해서 맷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딱 그 맷집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쓰러졌는 거랑 뭐 별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거는 맷집은 저는 뭐 탑급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맷집이 나쁘진 않다 봅니다. 뭐 제대로 맞았는데도 씹어 먹는 걸 보니까 맷집이 약점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했는 그 격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는 갖췄다고 보고요. 그리고 레슬링도 솔직히 그 이정현 선수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 앞으로 발전할 그
기회가 많습니다. UFC 경기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보완이 가능하다 보고, 저는 이정현 선수의 잠재력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UFC에 있을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 잠재력이 다 펼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잠재력을 본다면 지금까지 보기로는 잠재력을 많이, 그러니까 좀 풀로 끌어올리면 랭커는 힘들 수는 있지만 랭커 턱걸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최소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된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너무 졌으니까 그냥 뭐 나가라, 뭐 국내 단체로 돌아가라 이런 거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에디차 코치 뭐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정현 선수가 지금 UFC, 자, 이정현 선수 지금 실력이면 그 뭡니까, 국내 선수들은 다 씹어먹죠. 근데 이제 UFC급에서는 지금 2연패를 하고 UFC급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부분에서 바꿔야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선수가 뭐 상황만 되고 경제적으로 다 되고 하면은, 저는 코치들 중에서 트레버 휘트먼이라는 그 게이치랑 우스만이랑 로즈 나마유나스, 이번에는 제자 한 명 더 받았죠. 그 샌드헤이건, 요 선수들을 가르치는 트레버 휘트먼 타격 코치가 있는데 요 분한테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코치들을, 그러니까 다른 짐에 있는 코치들은 제자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제자가 너무 많아서 개별적인 뭐 훈련 이런 게 좀 힘들고요. 근데 휘트먼은 1대1로 훈련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또, 그리고 휘트먼 밑에 있는 선수들이 타격을 다 잘한단 말이에요. 휘트먼이 딱 그 선수의 강점을 알아보고 그 강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쉽진 않죠. 일단 뭐 이정현 선수가 영어가 힘든 것도 있고, 휘트먼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에디차 코치 밑에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힘든 게 있겠죠. 하지만 뭐 찾진 않겠지만 혹시 뭐 이정현 선수가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열정페이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가 만약에 뭐 미국에 뭐 어떤 곳에 뭐 가는데 뭐 이제 언어 때문에 거기 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열정페이로, 예, 열정페이로 제가 통역은 열정 있게 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트레버 휘트먼 밑에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트레버 휘트먼 밑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휘트먼은 거기서 좀 오래 있으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서 아예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게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제 정찬성 선수 밑에서 훈련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제가 말했는 요 이번 경기에서 졌는 가장 큰 요인, 체력. 체력 훈련을 정찬성 선수가 아주 지옥의 체력 훈련 잘하기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최도 선수도 정찬성 선수 밑에서 지옥의 체력 훈련을 매번 하면서 지금 체력이 엄청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이정현 선수가 체력만 버텨줬다면 저는 이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여러분들. 이정현 선수가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답은 아니라니까. 만약에 이정현 선수가 체력이 만땅이어도 졌을 경기다. 이러면은 좀 노답인 경우,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정현 선수가 물론 지금 부족한 게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절대 막 UFC에 있으면 안 될 선수고 그런 선수 절대 아니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정현 선수는 확실한 건 UFC에 있을 능력이, 자질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력을 본다면, 잠재력을 풀로 끌어올리면 그 랭커 턱걸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정현 선수 굉장히 잠재력이 꽤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뭡니까,
이기면 무조건 찬양하고 졌으면 무조건 바보 취급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